예, 부산 서산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예년 같아서는 저희들이 대전이나 광주를 가서 여러분들 뵐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먼 길 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법원이나 검찰 국감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을 들어준 거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의 편을 들어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밝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메디톡신사라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톡스, 이 주름 제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식약청에 허가된 원액이 아니라 다른 원액을 사용해서 생산하고도 서류를 조작해서 이게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기소가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팔게 해달라. 제조 판매 중지하지 말고 폐수 폐기 명령하지 말라. 이렇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고법에서 이게 메디톡사의 손을 들어서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의 입장을 보게 되면 식약청은 다른 원액을 사용한 거 아니냐, 서류가 조작됐다, 이 조작된 자료로 식약청의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 건강에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기각해달라. 이렇게 식약청에서 얘기를 했고, 메디톡사는 실질적 동등한 제품. 그러니까 실질적 동등한 제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식약청에 허가낸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동등하다 그러면서 이걸 사용했다. 그리고 품목 허가 취소는 좀 기업에 가혹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회사의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대법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한번 넘겨보세요.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더라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 유통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에 필요한 단순 비교가 어렵다. 회사의 입장이 좀 공공스럽지만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서류 조작으로 승인받은 이 보톡스 약이 유통되게끔 만들어준 이 판결에 대해서 왜 이런 판결을 해야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르시죠, 법원장님은? 일반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요건의 해석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대법원에 재항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최소한 원한 판결, 이를테면 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기업의 이런 문제점들을, 기업이 입게 될 좀 과혹성, 이것 때문에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의 이 공공임대주택 문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때는 임대주택법 21조에 따라서 분양 가격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이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건설사로. 그런데 이 시티건설에서는 법에 따른 승인 가격에 대해서 불인정해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분양 절차가 정지되겠죠. 그러면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됐는데 법원이 화해공고를 결정해가지고 건설사가 기존에 있는 기조단체에서 공식에 따라서 만든 승인 가격을 보다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50억을 이익 보는. 서민들은 개인당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손해 보고 기업은 50억을 이익 보는 이런 판결을 고법에서 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제가 고등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세종시청에 가가지고 이 가격으로 등록이 안 돼요. 왜? 세종시는 승인 가격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다운계약서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고법이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기업은 배불리는 이런 판결을 제가 그 대법원에서도 제가 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우리 행정처장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유독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 고법에서 이런 판결을 해서 참 납득이 안 돼서 사관수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대전 지방법원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지방법원입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장 의원님이 그 대법원 국감에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사정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화해 공고 사건이 원고 측에서 자기들이 이 소송 외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서 화해 공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부에 화해 공고를 요청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임대주택법 2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 가격 이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분양하는 사람하고 분양받는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식 가격 이상은 합의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예. 대통령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법률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이제 경위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네네. 다 답변이 안 되니까 네네. 우리 지방법원장님께서는 예. 저한테 서면으로 예, 예. 정확한 그 법리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종감 때까지 26일. 예, 그 서면으로 저희들이 예. 그 사항을 예. 보고 어쨌든 우리 법원에서는 국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가혹성, 기업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판결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